이번 주부터는 주체론. 근데 제목은 주체론이지만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주로 이제 다룰 건데, 철학의 역사는 주체, 객체, 매체 이 세 개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모델링의 핵심 요소들이 그 철학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뤄지는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철학은 주로 객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150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근대 철학이라고 하죠. 왜?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로 그 주체에 관한 논쟁이 많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인가, 모델링의 주체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 중세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특히 이제 현대 철학은 매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책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가면서 이게 주체에 관한 이야기인가, 객체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매체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 세 가지 그 모델링의 핵심 요소를 무엇을 이 철학자는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철학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보다 선명하게 그 철학자의 관점이 여러분한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주체, 지금 이 철학사를 주로 공부하는 거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미리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그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 실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존재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와 존재의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철학사를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죠. 그죠? 부모로부터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직장에 있으면은 그 직장에 속하고, 학교에 있으면 학생으로서 재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고, 이렇게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있으면서 그 어떤 원인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거를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신이라고 그러죠. 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 그런 거를 우리가 실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쓰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이렇게 실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주 쉬운 예로 인간. 여러분 학생들, 뭐 친구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에 다 인간이죠. 근데 그 실제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김철수, 뭐 박지만, 뭐 최수종, 뭐 이렇게 한 개인은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실제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있나요? 그냥 개념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개별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물이니까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의하고 있는 나, 이
강신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게 없다라는 얘기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봐서 뭐 머리 달리고 팔 2개 달리고 몸뚱이 있고 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동물을 인간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죠. 예. 그래서 실체는 그런 것도 실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냥 그 자체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세 이전에는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인간을 생각하는 실체,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주체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의 철학의 논쟁은 뭐냐면 그 주체가 실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다른 어떤 것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주체인가, 고정불변한 완전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의식 공부했죠. 그럼 의식에 보면 거기 의식 강의에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셀프. 그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주체라고 그래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내 정신 세계의 그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체인데, 그것이 고정불변한 완전한 존재인가? 그러면 이제 그 실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그 존재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철학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성이라는 건 고정불변한 완전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것을 그걸 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변화 생성하는 그런 존재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우리 그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 주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나중에 뭐 이름이 나오겠지만 프랑스의 뭐 들레즈라든가, 특히 니체 이후에 마르크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뭐 메를로 뽕띠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철학자들 이야기는 나중에 현대 철학에서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구조,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욕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게 인간이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딱 그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완성이 돼 있어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는 주체, 모델링의 주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고정불변의 존재인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사회 문화적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주체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의 그 사고는 유연해지고
어떤 그 관습이나 과거의 전통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의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이 주체,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뭐 운명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걸 변화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죠. 피동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현대를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 철학적 사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 지가 불과 2, 3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인류사가 뭐 2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가 7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그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그 7만 년 전부터 따진다고 해도 인간의 역사는 지금 거의 99% 기간 동안에 인간의 그 주체의 생동성, 변하는 주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지는 불과 얼마 뭐 200년, 길어야 2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실체성을 자꾸 주장했던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그 결과물이 일종의 종교 같은 거죠.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히 불멸의 존재 이런 그 개념들을 갖게 된 것이 이 고대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철학자들의 그 주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철학자 연표인데요.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앞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탈레스. 그리고 아낙시 만드레스. 아낙시 만드레스. 아낙시 메네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여러분도 수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뭐 그 외에도 크세노폰, 뭐 헤로디투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도 이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 엠페도클레스, 뭐 제논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고르기아스, 그 우리가 들어서 알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 그 밑에 플라톤이 있고요. 그죠? 플루토,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의 정리를 완성했던 그 유클리드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여기서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여기 뭐 그렇게 세네카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고대 철학자 중에서는 한번 그 교과서에 이렇게 흔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탈레스죠. 철학의 이제 뭐 아버지다. 철학의 아버지다 그러죠. 그 철학의 아버지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뭐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라소피, 영어 그 어원이 필로가 러브,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소피는 그 지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철학자라고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현대에는 뭐
그 철학과 수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학문이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죠? 수학과는 이과되어 있고 철학과는 문과되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독립된 것 같지만 그 고대부터 이렇게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수학자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수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데카르트는 아주 뭐 수학의 대가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수학과 철학은 어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뗄래 뗄 수 없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과 수학을 같이 이렇게 전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사람 시대에는 아직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책 쓸 정도로 발달이 돼 있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625년이니까 기원전 600년 전에는 문자가 그렇게 뭐 책을 쓸 정도의 발전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구술 모델을 이 사람은 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우리 차원 배웠으니까 이게 몇 차원 모델링인가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석고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탈레스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누가 이렇게 그 석고상을 만들었겠죠. 만약에 이거를 상상을 해서 누가 이 탈레스의 석고상을 만들었다면 이건 5차원 모델이에요. 그죠? 원래 탈레스의 얼굴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실제 탈레스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1차원 모델이죠. 처음에는. 네. 근데 여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만물을 보고 여러분이 거기서 그거의 근원이 물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철학자들 얘기가 나오겠지만 만물의 근원이 뭐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만물을 보고 거기에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탈레스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무언가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고 이런 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뭐예요?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인류 최초의 구술 모델링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학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수학에서 통하는 말들을 했어요. 임의 원은 지름에 의해서 이등분된다. 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같은 각을 이룬다. 반원에 대한 원조각은 항상 직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클리드가 그 기하 원론을 쓰는 기초들이 이미 탈레스의 이런 수학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삼각형의 한 변과 양 끝의 각이 다른 삼각형이 그것과 같으면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어때요? 이게 지금이 2019년이니까 이게 얼마나 2700년 전, 그죠? 265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2600년 전에 이미 이 탈레스라는 학자는 이걸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모델링을 한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탈레스. 그 다음에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탈레스의 제자예요. 그리고 최초로 자연에 관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모델러였어요.
스승은 말만 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소크라테스, 그죠? 공자, 석가, 예수. 이 4대 성인들의 특징이 뭐죠? 이게 문자 모델링을 안 했어요. 그죠? 구술 모델, 말로만 얘기를 했지, 문자 모델링을 안 해요. 다 제자들이 받아 쓴 책들입니다. 공자는 좀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논어 그 자체도 공자가 제자들이랑 대화한 내용들을 그걸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는 거죠. 공자가 앉아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는 당연히 글자를 쓸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글을 썼다고 하는 게 어디에도 안 나오죠. 그냥 다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주고받는 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소크라테스도 한 글자도 안 썼어요. 전부 플라톤 제자가 뭐 국가론이나 대화편 이런 데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져서 소크라테스는 인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 당시에 누가 뭐 촬영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죠. 그냥 글 속에 나와 있는 걸로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렸을 뿐이죠. 그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게,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 모델러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처음으로 이게 지도를 그리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그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뭐 여기 아시아와 유럽과 리비아 이렇게 돼 있고 바다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데 바다는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흙 땅덩어리가 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인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뭐 이렇게 대륙으로 나눠져서 중간에는 바다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어떤 마을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지도를 그릴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게 5차원 모델링 한 거죠. 대단한 발상이 아닙니까? 이런 게 창의력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이제 사람 자신의 그 주체,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우주, 사물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존재인 아페이론, 무한한 존재를 이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이제 우린 신이다, 가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라는 말은 이렇게 딱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한 존재인 아페이론, 이런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거기서부터 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생성됐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플라톤의 이성으로 발달을 하고 로마 시대에 와서 이렇게 신으로 변모가 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낙시메네스, 이 사람도 그 탈레스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어때요? 탈레스 밑에서 만물의 근원이 뭔지 이렇게 지금 토론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는 물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규정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뭔가 무한한 존재 이런 걸 찌지 않겠냐, 아페이론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같으다. 이런 그 사물을 보고 뭔가 그 근원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아낙시메네스는 지구가 평평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태양 이런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만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동설이죠. 천동설. 소위 얘기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뀌려면 수백 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의 그 정리, 그죠? 그거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BC 582년부터 497년경에 살았다고 해요. 이게 연도는 이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글 속에서 언제쯤 살아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이 사람들의 생애 연표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 사람도 수학자였고요,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당연히 기하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수학자 맞고요, 그죠?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사람이 음향학자였어요. 음향.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그 음악 전문가들은 그래서 잘게 쪼갠다. 우리는 보통 오음계죠. 궁상각치유, 그죠? 우리 한국의 전통 그 음악은 다섯 음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서양의 음악은 우리가 배운 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그것도 반음 올리고 내리고 그것도 다 합치면은 상당히 잘게 음악을 쪼개죠. 근데 이런 전통이 사실은 피타고라스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은 어떤 그 일정 비율의 주파수, 그 헬즈라고 그러죠. 그 헬즈 단위로 쪼개서 배수로 나가는 것이 음악의 그 체계다. 이런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키보드, 전자 올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랄까 실제 악기처럼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주파수를 조작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파수를 조작한다는 생각을 한 것들이 어떤 과학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고 이 사람은 과학자고 음악을 과학적으로 본 겁니다. 수학의 연장으로 음악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뭐 아쟁이나 무슨 거문고 뭐 가야금 이렇게 그 사이 음들은 그냥 연주하는 사람의 어떤 즉흥적인 감으로 연주를 하지만 서양은 악기들이 정확히 그 헬즈로다가 구분이 돼 있어요. 기타 그 다음에 각 악기들의 그 뭐랄까 주파수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절을 해 나갑니다. 그런 전통이 이제 피타고라스 때부터 생겼다. 그러니까 음악 역사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종교단체 교주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는 사이비 종교 교주 그러면 뭔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추앙하는 최고의 인물이 교주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모델링 이론의 교주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이제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수식으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그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 수학 모델링의 원조예요. 수학 모델링의 원조. 아까 이제 탈레스는 구술 모델링의 원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보고 뭔가 개념을 만들어내는 구술로 말로 만들어내는 최초의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나요? 아낙시 만드로스였나요? 아낙시 만드로스가 문자 모델링의 원조죠. 그런가 하면 수학 모델링의 원조는 피타고라스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완벽한 존재,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 불변의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거 아니고 생성 변화를 중요시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현대 철학은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즉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 진화하는 그런 존재다고 지금 현대 철학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때도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 강에 어제 들어갔고 오늘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같은 강에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 물은 없죠. 이미 지나가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도 같은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험했던 아파트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아파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과 변화를 중요시한 철학자였다. 그러니까 생성 철학의 원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글 썼어요. 문자 모델링을 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또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벌써 네 가지가 나왔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이제 이 사람은 믿었고, 이 현대 철학자 가운데 이제 니체나 베르그송, 들레즈 같은 사람들한테 사상적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이런 생성 철학, 끊임없이 뭔가 변한다고 하는 그 생성 철학은 중국의 노장 철학과도 맥이 같습니다. 중국의 노장 철학도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인생은 변하고 세상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 철학자가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최초의 철학자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이성의 그 실체성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그죠? 그래서 모든 진리의 바탕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했던 그런 최초의 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이제 그 철학의 소재로 이제 끌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철학자가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 공기나 뭐 물이나 뭐 불이다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만물의 근원이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바람, 물, 불, 흙. 그러니까 바람은 이제 공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네 가지가 다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이 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철학자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설명력이 좀 많이 늘어났죠. 실제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 뭐 지금 뭐 현대 과학에서는 그 이 우주라는 것이 다 그 원소 기호표 기억나죠? 예,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 그 한 240여 가지의 원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 우주다. 지금은 그렇게 다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원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근원을 따져보면 다 이런 바람, 물, 흙, 그죠? 수소, 질소, 이런 공기, 산소, 탄소는 아니네. 이런 그 공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바람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죠? 이 공기에서 나온 것들이고, 물에는 이제 수소, 산소가 이제 결합되는 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물. 그리고 불 하면 거기 이제 탄소, 또 산소가 결합해서 이제 불이 일어나고, 또 흙 하면 흙에는 사실 뭐 별게 다 섞여 있잖아요. 철도 있고 알루미늄 뭐 온갖 종류의 금속들이 흙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람, 물, 불, 흙 이렇게 네 가지 물질들을 가만히 뜯어서 그 분해해 보면은 현대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기율표의 주로 그런 원소들이 여기서 다 나오지 않겠나. 만물은 또 이 사람도 똑같이 생성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가능성, 이거를 인정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이런 그 아주 어찌 보면은 인류의 초창기 그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의외로 꽤 깊이 있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모델링을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최초의 그 원자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벌써 이게 지금 한 1,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아까 이제 탈레스가 뭐 600년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460년대, 그러니까 2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상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원자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원자. 그래서 고대 원자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모델링의 결과죠, 그죠? 어떻게 이 지금처럼 뭐 현미경으로 뜯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원자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 세계 모든 것이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는 이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가 합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정확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죠? 데모크리토스. 이름 기억해 줍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만물은 어떤 인과 법칙이 정해져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 결정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본다면 이제 운명론하고도 이제 맥이 같은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나의 그 인생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인과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제자가 치고 나오죠. 아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라는 말을 여러분도 아마 듣긴 했을 거예요. 이 데모크리토스 바로 앞에 그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결정론, 운명론 이런 거를 믿지 않았죠. 바로 데모크리토스의 그런 결정론을 반박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왜 유명하냐면 현대 과학. 물론 이 사람은 BC 341년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18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과학이라는 게 시작을 하죠. 근데 과학 정신, 과학적 사고 방식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직접 관찰과 이론적 추론으로 시험된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종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얘기를 그 성직자나 뭐 신부나 이런 종교 그 대표들한테 얘기했다가는 아마 바로 파문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뭐 이제 기독교라는 것도 없었고 자유로운 사고가 이제 막 그 창궐하던 시기라서 이런 얘기들을 맘 놓고 했었던 거죠. 그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어떤 이론에 의해서 추론을 해서 실험을 한 것, 그거는 이제 확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도 없고 이론적 추론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실험한 것도 아니고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근데 이제 그런 과학적 방법 정신이 이렇게 1800년 전, 아니죠, 지금 2300년 전이죠, 이미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된 것이 한 1800년 지나서 1500년대 뭐 뉴턴이나 뭐 데카르트나 아니면 누구예요? 그 1500년대, 600년대의 과학자들,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정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또 만들어서 그 미세한 세계를 관찰하고, 지금은 과학 실험실에서는 대부분 직접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실험해서 증명된 것만 논문으로 실죠. 그 이외 건 안 믿죠. 그게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이 이때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은 인간을 벌주거나 보상하지 않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궁극적으로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요 마지막 문장,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죠.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생성론이죠.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데모크리토스와 다른 거는 결정론이 아니라 자유의지,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자들이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충돌하고 또 되튀기며 서로 부착되어 나타나는 것들이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무슨 세상이 펼쳐질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현대 양자 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와 유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아주 대단한 수학자죠. 유클리드. 현대 수학의 체계를 이미 이때 완성해 놓은 대단한, 이 사람이 또 소설가였네요. 수학자가 소설을 쓰면 어떻게 쓸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도 소설책을, 이 모델링 이론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안 팔리더라고. 이게 교수들이 특히 이제 이런 논리적이고 수학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글을 쓰면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소설가였네요.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얘기는 구슬 모델링도 잘했고 문자 모델링도 잘했고 수학자니까 수학 모델링도 잘했던 대단한 모델링의 대가죠. 그 그리스 원어로는 이게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클리드라고 하죠. 이 에우클레이데스 원론, 수학의 5가지 정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인쇄한 거겠죠. 이 당시에 이런 책이 나왔을까? 이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엮은 책이겠죠. 여기에 이제 정수로님이 기하학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유클리드 잘 기억하시고요. 이 양반은 여러분도 알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죠.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왕이 이 금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요건 이제 같은 무게의 금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물에다가 담그면 만약에 이 밀도가 똑같으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 천칭 거울이 평형을 유지하겠죠, 그죠? 왜냐면 금관이나 여기 이건 이제 금이 확실한 거죠. 이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건 24K 금으로 이렇게 금괴를 하나 매달고 이거와 똑같은 무게의 금관을 넣어서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뜨면 이건 가짜인 거죠. 금의 밀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력이 더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 금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건 가짜고 뭐 내려갈 리는 없겠죠, 그죠? 이게 24K니까 이거와 같은 평형을 유지하면 이제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이 금을 속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 그런 고사가 전해지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그 부력의 원리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유레카 뭐 이런 뭐 소리를 질렀다. 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원리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울의 원리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이렇게 각도를 적절히 해가지고 반사를 시켜서 한 군데 빛을 모으면은 여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불입니다. 불이 막 실제 이런 현상이 건물의 벽들에서 비친 빛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디서 화재가 나는 그런 사고도 사실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렛대의 원리, 이거 우리 뭐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이 무게와 거리의 곱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거리가 기니까 무게가 작아도 이쪽 거리가 짧은 거에 무게가 큰 거하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선 양수기라는 걸 이때 설계를 했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은 물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빨간 공이 이게 이렇게 나선이 돌아가면 위로 빨려 올라가는, 그래서 나선 양수기가 실제 시골에서 이거 쓴답니다. 지금도. 그럼 뭐 얼마예요? 여기 한 2300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고안했던 양수기를 현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수학 여러 가지 공식들을 증명을 했는데 포물선 구적법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포물선에 가로지르는 어떤 선분, 요 안에 있는 면적, 이 분홍색의 면적은 이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면적의 3분의 4다. 이런 거를 수식으로다가 증명을 했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포물선 구적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파이, 우리가 뭐 3.14 뭐 5인가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 파이 값, 그 원주율이죠. 이것도 이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겁니다. 그 무리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생각한 사람이죠. 그리고 루트 3, 루트 3 이런 근을 얼마야 값이 아마 1.73인가 그 정도 나오죠. 루트 3 이런 값을 계산해낸 아주 천재예요. 이게 23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 모델링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철학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철학자들을 살펴봤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이 사람들이 객체, 객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 바라보는 건 뭐예요? 사물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근원이 뭐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는 이제 인간 정신 주체죠. 근데 주체 그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는 아까 누구였나요? 한 사람만 그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누구죠? 여기 파르메니데스. 요 사람만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생각을 처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바탕은 이성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을 처음으로 이 사람을 언급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만물의 근원은 뭐다, 만물을 생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객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원자론이라는 것도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이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로 그 객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주로 관심이 객체에 있었다. 그래서 우주를 관찰해서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사물의 본질이 뭔가, 실체라는 것이 뭔가, 존재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게 고대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소크라테스 이후의 고대 철학들,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 이게 이제 주체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왜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면 미스 진, 뭐 미스 코리아, 뭐 선, 뭐 이런 거 선발할 때 그 진선미, 그 진선미라는 게 진이 이성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 그죠? 그리고 선이 착할 선, 윤리나 도덕, 이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가. 그러니까 이게 실천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은. 그리고 이제 미는 미학,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 이렇게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 철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입니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